자, 그걸 안 했네. 자, 얘도 이제 자바 유틸에 속한 클래스인데요. 뭐냐면은 이렇게 그 임포트 쓰고 자바 유틸 자 프로퍼티즈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유틸 셋 스트링 OS 네임 여기다가 이제 뭐냐면 system.get property os.name 하고요. 스트링 유저네임 자 시스템 get property 유저네임 자, 그 밑에는 이제 또 스트링 유저 홈 하고요. 자, 시스템 아웃.println os 네임 자 유저네임 유저홈 시스템 아웃으로 자 일단 얘까지 출력을 해보면 요게 나오죠. 뭐냐면은 프로포트
get property. 클래스 나 파운드 이것도 왜 나오냐? 버전 안 맞아서 또 그런 거 본데. 자, 혹시 이게 지금 구문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저번에 우리 롬복 설치했잖아요. 보면은 여기 모듈 패스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에 혹시 저처럼 엑박이 떠 있으면은 이게 안 뜰 수 있거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 마우스 우클릭하고 빌드 패스를 눌러가지고요. 자, 컨피규어 빌드 패스 한 다음에 혹시 롬복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얘를 지우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해줘요.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롬복을 다시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하면 나오죠.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자바는 조금 약간 민감해갖고요. 이것도 이제 경험을 해보시면 좋은데, 자,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저는 롬복을 했을 때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있잖아. 거기에서 다운로드 했던 걸 지정했거든요. 그래서 걔를 지정했다가 걔를 이제 다운로드해서 삭제를 했더니 여기 앱박이 뜨면서 얘가 전체 실행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뭔가 모듈 같은 거 추가할 때 있죠. 그거는 경로가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이클립스나 이런 데 안에서 이제 실행할 수 있게끔 이제 해주고요. 일단 자, 보면 어떻게 돼요? 윈도우 10의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나오죠. 이렇게 시스템 get property 유저 홈은 어딘지 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나오고요. 자, 개발을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되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 경험을 해보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바라 이제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액박 표시가 뜨고 있으면 별로 상태가 좋은 게 아니어서 프로그램 실행할 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자, 롬복 때문에 이제 안 나왔던 거고요. 버전이 높아졌다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낮은 버전에서 큰 버전에 있는 걸 쓸 때는 문제인데 높은 버전에서 밑에 거의 내용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얘는 자바 17 버전에 있는 건데 저희가 지금 JDK를 22를 쓰잖아요. 그래서 크게 상관은 없거든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밑에다가 또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또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으로 자, 이 표시 한번 해주고 이거를 이제 두 개를 만들어줘요. 자, 여기는 이제 키 밸류 요거 하고 자, 시스템 get properties 자, 그 밑에 이제 뭐냐면 set key keys 자, props.keyset 자, 포문으로 가로 열고 오브젝트 키 키즈 자, 스트링 키 가로 열고 스트링으로 오브젝트 키
자, system.get property. 키 printf하고 여기에 그 printf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바에 나온다 그랬지. 왜냐 그 자바에서도 이제 뭐냐면은 얘가 프린트 포매팅을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냐면 이제 뭐냐면 인코딩을 본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 있지. 그때 쓰거든요. 그래서 C를 조금 알고 있기는 해줘야 돼.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걔가 영향을 받아서. 자, 여기다가 자, 똑같아요. 형식 지정자 나오고요. 퍼센트 다시 40 S. 여러분들이 C를 해봤으니까 얘가 뭔지 알잖아요. 퍼센트 SN 퍼센트 S의 값은 C하고 똑같잖아요. 형식 지정자 나오는 거. 그리고 키의 value. 자, 전반적인 게 나와요. 자바 버전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얘 CPU 뭔지, 그 다음에 인코딩은 뭔지, 그리고 이 폴더에 있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거든요. 얘네들을 활용했기 때문에. 자, 이제 출력을 시켜보면 어떻게 돼요? 자, 어마어마하게 좀 나오죠? 이렇게. 자바 버전 21에 그 다음에 폴더는 어딨고 버추얼 머신 스펙이 몇이고 네, 이렇게 나오죠. 유니코드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문자열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쓰고 있는 게 이제 뭐냐면은 요거 있죠. 스트링이라고 되어 있는 이 문자열 클래스거든요.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또 알아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얘는 스트링이라고 쓰면 또 안 돼요. 왜냐? 이름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다가 자, 어드밴스 패키지에다가 new 클래스로 이제 뭐라고 쓰냐면 str로 쓸게요. str 아니면은 byte to string 이라고 하면 되겠다. 자, byte to string 할게요. 크게 봤을 때 이제 세 가지거든요. 뭐냐면 스트링하고 스트링 빌더, 스트링 토크나이저라고 되어 있는 거. 자, 스트링은 이제 문자열을 저장하고 조작할 때 사용을 하고요. 자, 효율적인 문자열 조작 기능을 필요할 때 이제 이 스트링 빌더라는 걸 써요. 자, 구문자로 연결된 문자열을 분리할 때 사용. 이게 이제 스트링 토크나이저라고 되어 있는 거. 자, 이제 저번에 했던 건데 이거 기억하시는지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자, 리터럴이 뭐죠? 리터럴? 이거 좀 이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힘들어요. 얘네들 개발 자체가. 자, 문자열 리터럴은 뭐야? 문자열이고요. 그다음에 그 숫자의 리터럴은 뭐예요? 숫자죠. 네, 그게 리터럴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용어들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걸 모르면 이제 상대편 클라이언트는 몰라도 되니까 상관없고 같이 개발하는 사람들 있죠. 개발하는 사람들끼리는 모르면 상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화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느낌이야. 뭐냐면 내 상대편을 만났는데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느낌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결국은 이별을 맞이하죠, 서로. 네, 그런 것처럼 일할 때도 마찬가지로 대화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참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열정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그냥 어느 정도의 대화도 되고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처음에 시작했던 게 깊숙이 파고들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자, 이런 거예요. 문자열 리터럴은 자동으로 스트링 객체로 생성이 되지만 스트링 클래스의 다양한 생성자를 이용해서 직접 객체를 생성할 수도 있다.
자,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면 바이트 배열을 문자열로 변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네트워크 통신으로 얻은 바이트 배열을 원래 문자열로 변환하는 경우, 네, 그래서 이제 이때는 그 스트링 생성자 중에 아래 두 가지를 사용해 스트링 객체로 생성할 수 있다. 자, 스트링 str, 여기는 new string. 이제 또 이것도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경우일 때지만 그 스트링을 객체로 만들 이유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이유를 제외하고는 그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롬복에서 어떻게 되냐면 어레이 리스트를 예를 들어서 만드는데, 이거를 그 저희가 글을 쓰잖아요. 글을 쓰는데 그거를 할 때마다 객체로 생성을 해버리면 얘가 어레이 리스트에서 가비지 컬렉터로 보내갖고 메모리 효율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 빌더 패턴을 사용하거든요. 롬복에 있는 효율적으로. 그래서 이제 스트링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객체를 만들 경우는 좋지가 않아요. 여기 자바뿐만 아니라 자바 학습할 때도 스트링의 레퍼런스에서 이제 스트링에 대한 객체화를 소개하는데 불필요한 소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아니면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스트링 str, 얘는 new 스트링 바이트.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해볼 예제는 뭐냐면 문자를 바이트 배열로 변환시키고 다시 문자열로 복원하는 형태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자, 항상 이제 또 이 비슷한 패턴으로 하는 게 이제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자주 쓰시게 될 제이슨 있잖아. 제이슨 어떻게 돼? 제이슨 형식으로 만들면은 그 자바나 자바스크립트 체제에 맞게끔 바꾸고 또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제이슨으로 보낼 때는 변환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런 게 이제 말하자면 여기서부터 옛날에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다 이제 public static void main 하시고, 약간 얘가 제가 뭐 일부러 지금 하나를 안 한 것이 있는데 이유를 얘기해 줄게요. 자, 스트링 데이터 자바 하고 자, 스트링에서 이제 뭐냐면 바이트 형태로 가는 거. 자, 바이트 ARR 1 데이터 get 바이트 자, 시스템 아웃점 println 자, 어레이 연에 자, 어레이 이제 to string 어레이 1 자, 어레이즈 이제 빨간 술 나오는 거는 얘를 안 불러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동으로 생기지 않으면은 Alt Shift 5를 눌러가지고 임포트 시키던가 써주던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썼으면 이제 그 폴더 안에서는 자동으로 불러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강제로 이제 불러줘야 되고요. 자, 밑에 거는 이제 뭐냐면 바이트 배열에서 자, 스트링으로 자, 스트링 str1 얘는 new string array 1 자, 여기는 이제 또 뭐냐면 EUCKR 예전에 쓰던
자, 바이트, array2, 데이터, get bytes, euckr,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네. 저희 그 단위 기간 끝나서 아, 월급 나왔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학생들 계좌랑 은행 확인 꼭 해달라고 해주시고 서명해줘요. 아, 맞다. 안 그래도 저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월급날이 날 때가 네, 네. 드디어 월급.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고 갖다 드릴게요. 네.
자, 이거 그 뭐지? 이거 그 수당 나왔거든요. 이거 수당 확인해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실업급여 받거나 뭐 하고 있으면 안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 계좌번호하고 이거 확인하고 서명하고 주세요. 상민이 잠깐만. 네. 자, 여기서 이제 이 밑에다가는 EUCKR 밑에 array2 arrays toString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얘기했던 아까 것 때문에 안 돼 있어서 그렇거든요. 자, 마저 쓰고 얘기해 줄게요. 자, 얘는 이제 뭐냐면은 그 트라이 캐치나 아니면은 그 책임 전가의 오류 있잖아. 그걸 안 해줘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바에서 이제 좀 약간 큰 일을 할 때는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그 윗부분에 책임 전가의 오류를 시켜요. 그래서 여기다 뭐냐면은 드로우즈 익셉션을 해줘요. 사라졌죠, 바로. 이렇게.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뭐 하나 안 한 게 있는데 그 이유가 생기면 얘기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약간의 좀 큰 일이라고 판단되는 거 있지. 그거는 네 스스로 해결 안 되니까 약간 좀 더 큰 사람한테 해결을 시켜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나중에 개발할 때도 요거 그 스프링 할 때 밥 먹듯이 나올 건데 뭐냐면은 이 책임 전가의 오류라고 해서 클래스나 여타 딴에 좀 큰 애들한테 책임을 넘겨버리는 형태 있죠. 그거예요. 드로우즈 익셉션.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바이트에서 스트링 EUC KR 코딩. 스트링 str2 얘는 new string array 자, euckr 자, 프린트 ln으로 str2 자, 그래서 이제 출력 한번 해보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한글 한자를 UTF 파일로 인코딩하면 3바이트 되고 ECKR로 하면 2바이트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코딩 할 때 사용한 문자 셋으로 디코딩을 해야지만 한글이 올바르게 복원이 돼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써야 된다라고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요. 아까 얘기했었던 이제 얘는 뭐였냐면은 요거 네트워크 통신으로 얻은 바이트 배열을 원래 배열로 변환하는 경우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했던 거를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스트링은 내부 문자열을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B, C, D가 있어. A, B, C, D가 있는데 A, B, C, D, E, F라면 어떻게 되냐면 A, B, C, D를 버리는 게 이제 가비지 컬렉터예요. 버리는 거야. A, B, C, D. 그리고 A, B, C, D, E, F라는 새로운 스트링 객체를 생성해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 변수는 새로 생성된 스트링 객체를 참조하게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A, B, C, D가 있어. A, B, C, D, E, F 하면 어떻게 돼? 거기서 add가 되는 게 아니고 걔를 버리고 새로 객체를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 이거 되게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문자열의 연산은 새로운 스트링 객체가 생성되고 이전 객체는 계속 버려지기 때문에 효율성이 아주 안 좋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잦은 문자열 변경 작업을 해야 되려면은 스트링보다 이제 스트링 빌더를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자, 그래서 한번 볼게. 이것까지만 오늘은 해볼게요. 뭐 새로 만들 거 없고 여기서 다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자, 위에다가 스트링 데이터2 얘는 new 스트링 빌더 자, 점 append def 점 insert 영 ABC 점 delete 3, 4 toString 자, 이렇게 이제 이런 조합을 하는 게 좋다 이거예요. 객체를 만들면은 가베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이제 뭐냐면 롬복에서도 나오고 메소드 체이닝이라고 해서 이 스트링 빌더를 사용하면은 얘가 이렇게 편하다 좋다 이거죠. 그래서 그 정확히 얘기하면은 옛날에 스프링 예전에 스프링 할 때 스프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스프링 부트가 나오면서 이제 뭐냐면 스프링의 유산이라고 해서 스프링 레거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만들었던 스프링들 자체를 그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스프링 부트 이전에 나오기 전에 톰캣이 들어가 있는 형태 있죠. 거기서는 이제 얘는 이렇게 활용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스프링 부트 나오면서부터 어떻게 돼? 좀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시스템 아웃점 println 데이터2 자, 이렇게 있잖아요. A, B, C, F라고 되어 있는 형태 있잖아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처음에
세 글자였다가 세 글자 추가했다가 어떻게 했어요? 삭제했죠. 삭제하고서 이제 결합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가비지 컬렉터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비지 컬렉터 이거예요. 스트링에서 ABC가 있으면 A, B, C, D, E, F를 한다고 쳤을 때 걔를 버리고 새로 객체를 만드는 거야. 어떻게 돼? 객체에 대한 무분별한 낭비가 심해지니까 이 스트링 빌더라고 되어 있는 거를 활용해서 잦은 변경이 있는 곳은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저번에도 이제 얘기했지만 또 다시 한번 얘기해. 뭐냐면은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뭐냐면 그날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은 자바하고 파이썬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자바로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 궁극적인 거는 뭐냐면은 프론트엔드를 리액트를 사용해서 이 과정 자체는 백엔드를 여타 걸로 구현할 수 있는 과정이거든요. 이거는 굳이 얘기하면 저희 과정 자체는, 그래서 모든 게 프론트엔드를 리액트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백엔드를 자바냐 파이썬이냐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열심히 해주셔야 돼. 그래갖고 일단 그 자바하고 파이썬은 좀 길게 학습을 가져가면서 포트폴리오랑 같이 병행하는 형태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얘는 요거까지 하고요. 자바는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파이썬 열어볼게요.